한동훈 법무장관이 네. 예전에 채널A 사건 가지고 수사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 있었어요. 내가 이것도 정확한 워딩은 아니고 취지만 취지는 이런 거였어요. 나는 죄가 없다. 그렇지만 나는 구속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본인이 죄 없는 사람을 구속시켜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장 신분이고 네. 현직 검사장 신분이고 그 수사를 많이 해보고 했지만 자신도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네. 검찰이 일단 그렇게 엮어서 만들어 놓고 나면 네. 그건 웬만한 사람 못 벗어난다는 거죠. 네. 심지어 검찰의 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서 구속까지 될 수 있고 본인이 구속될 수 있다라고 구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용케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용케 빠져나가긴 했는데 그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지. 그거 이제 안 풀어서. 그런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확보되지 않은 그런 네.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뛰어난 그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을 텐데 불구하고 본인이 구속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만큼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소돼서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기소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무죄이면서 이게 무죄가 아닌, 그러니까 당신이 무죄인 걸 스스로 입증을 해봐라. 그러니까 함영수사라면 함영수사 안 했다는 걸 입증을 해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함영수사를 한 것처럼 검찰이 한 5만 페이지 되는 기록을 이렇게 5만 페이지 한 트럭분의 그 기록을 가지고 기록이 그렇게 방대해요. 네, 그 기록을 가지고 재판부를 이제 집요하게 설득을 하면은 재판부는 그게 맞는 줄 알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윤 대통령도 과거에 이제 후보 시절에 검찰의 기소권이 이렇게 무섭다. 그게 만약에 당신이 나중에 그것을 무죄로 용케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이미 당신 인생은 다 망가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검찰의 수사기법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부속을 시켜놓잖아요. 부속을 그렇죠. 시키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의자가 방어권이 이제 사실은 그렇죠. 제약을 받는 거가 되지 그렇게 않습니까? 되죠.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이 지금 현재 너무 남발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속영장 남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압수수색 그 영장도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신청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압수수색 봉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전 지구상에서 자고 나면 압수수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검찰이 이제 자신들의 법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안 보낼 발부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내고 나면 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 그러니까 맨날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탈탈 털리는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탈탈 털리다 보면 또 대한민국이 이 형사처벌 과잉 국가로 이 형사정책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진단하는 건데 이게 너무 형사처벌이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 형사처벌은 마지막 수단이고 보충적 수단이고 나머지는 사회의 어떤 자정기능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전부 어떻게 범죄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검찰이 범죄로 만들어서 빠져나가 봐 이러면서 검찰이 내가 당신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규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나한테 있다. 전문가이고 권한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센 사람이야. 누구든지 내가 범죄자로 낙인 찍으면 빠져나가기 어려워. 내가 제일 세. 그러니까 내가 제일 세다는 걸 이제 과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전관 변호사들의 돈벌이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뭐. 그래서 중소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온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압수수색 당해가지고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니까 검찰 측에서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 봐라. 그 변호사는 얼마 전에 옷 벗은 이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라는 거죠. 그 찾아가서 하니까 그쪽에서 그 뭐 단계별로 그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뭐 10억, 뭐 20억, 30억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이 기업은 너무 억울한 거죠. 근데 이건 작은 기업의 경우고 웬만큼 큰 기업은 그게 30억, 50억, 100억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뭐 무슨 이게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다를 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달라는 대로 뭐 10억을 주고 30억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옛날에 그런 얘기 저도 이제 그 기자 생활할 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찰 특수부나 서울 이제 중앙지검에 이제 뭐 지금은 반부패부라고 하는데 옛날 중수부 뭐 이런 데서 대기업을 수사를 하면은 대형 로펌들이 먹을거리가 생긴다. 그래서 그렇죠. 이 대형 로펌들이 요새 조금 힘들다 그러면은 대기업들 수사를 검찰이 특수부나 중수부에서 나서서 해줬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우리 30대 재벌이 총수들이 구속이 안 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항상 검찰에 뭐 최소 100억이니까. 사냥감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어떤 뭐 공정거래 질서라든지 기업의 어떤 그 구조적인 부패 비리에 대한 수사하기 위함이냐, 기업의 어떤 잘못된 관행을 좀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냐,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검찰이 모 재벌 그룹을 계열사까지 막 수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재벌 기업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500억을 썼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 500억이라고 하는 변호사 비용이 이제 재벌에서 그 변호사 시장으로 풀리는 거죠. 그게 주로 이제 검찰 출신 전관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해 100억을 벌었다는 그런 검찰 전관들이 여러 명 나오는 것이죠. 많았습니다. 옛날에. 그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이게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참 너무 암울한 현실인데, 이것이 전부 그 근본을 따져 들어가면은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가지를 좀 달리게 해서 지난 3월 말에 이제 검수완박 헌재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수사권은 국회가 입법으로 마음대로보다도 이제 국회가 입법사항으로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조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 삼을 게 못 된다. 이렇게 헌재가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헌재 결정이 처음이었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이전에 4번이나 있었습니다. 즉 검찰의 수사권은 국회 입법사항이다. 헌재에서 4번이나 이미 그런 있었어요.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사실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알면서 한 거죠. 그리고 한 장관은 청구 자격이 없다는 것도 본인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헌재 판결이 나왔잖아요. 이걸 다시 재심이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단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민주당이 이렇게 결론이 뻔히 예상이 되는, 청구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건 청구를 해봐야 헌재에서 각하 결정 또는 뭐 기각 결정이 뻔히 예상이 되는, 이미 4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가 또 뭐 이게 법을 잘못 만든 거 아닌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국민 여론이 굉장히 분열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력이 이제 엉뚱한 데 소진되는 건데, 국회가 만든 법률을 행정부에 있는 장관이 시행령을 가지고 그걸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좀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 명분을 삼기 위해서 한 장관이 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 장관한테 헌재 결정이 나온 이상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한 장관은. 그래서 사퇴를 요구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하고, 또 본인이 잘못 만들어 놓은 시행령을 원상복구 시켜내야 돼, 다시. 근데 그 말 안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행령이 그냥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시행이 되고 있죠. 이제 작년에 이걸 이제 검수완박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이제 검수완박은 아니죠. 그렇죠.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애초에는 검수완박법으로 그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초안을. 저도 그 초안을 만드는데 저도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은 이제 기소기관으로 정립을 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좀 낯설긴 한데, 이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거든요. 검찰이 그렇죠. 기소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해야 되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켜 보려고 양보를 한 겁니다. 양보해서 거기에 등자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전면 폐지해서 일부를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됐었는데 예. 그걸 전면 폐지했다가 예. 합의를 하기 위해서 2대 범죄로 하면서 거기에 등을 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2대 범죄 등 해놓으니까 모든 범죄로 사실상 확대해서 갈 수 있는 여지를 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 등을 넣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저도 그때 강하게 반대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등을 넣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럼? 그분들이 제가 참 정말 엄청나게 원망스러운데 이분들이 이런 일이 있어요. 설마 등을 넣는다 한들 입법에 취지가 있는 것인데 즉 수사권을 축소한다는 게 취지인데 그 축소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걸 확대 해석할 리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등을 설마 그 확대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비상식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랬는데 이걸 확대 해석해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 확대 해석하면 안 된 확대 해석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건 곧바로 탄핵 사유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모 의원들이 있었어요. 검사 출신 의원들이. 그러면은 지금 그 시행령을 이렇게 뭐 이렇게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입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음 원내대표가 수출이 되고 나면 잘못된 시행령을 입법으로 그 시행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그러려면은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 의석수만 가지고도 그 입법이나 이런 걸 다 표결을 해서 다 통과시킬 수 있나요? 그 이제 장벽이 있죠. 하나는 그 법사위 법안이거든요. 근데 법사위 법안인데 법사위원장 김도우. 그래서 김도우 법사위원장 여기가 장벽이 되고 그러면은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패스트트랙은 이제 시간이 6개월 최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그 총선 모드로 접어들기 시작하고 하면은 좀 추진이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또 하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한다 한들 지금 윤 대통령이 이게 입법부를 전면 무시하는 그 뭐 바구잡이식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통령이 이렇게 그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거부권 행사를 자주 하는 예가 없었거든요. 그것도 거부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시행령 그런 입법 한 것도? 그렇죠. 모든 법률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입법을 해서 추진을 하면은 곧바로 그것이 그 현실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좀 그 추진 동력이 생길 텐데 좀 멈칫거리는 거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거나 내년 총선에도 민주당이 승리를 해야 이 모든 것이 다시 정상화되고 원위치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분석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얻어야 그 동력으로 이걸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 독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검찰이 우리나라 이제 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사실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 그 다음에 어떤 재벌, 이제 검찰 이쪽이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은 빠져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검찰 권력의 어떤 단맛에 취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면은 내가 손볼 사람을 얼마든지 손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쪽의 문제는 덮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놓치기가 싫은 거죠. 내가 죄 지은 것은 예컨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처럼 그런 것은 그냥 수사 안 하고 덮으면 그뿐이에요. 수사 안 하는 거죠. 또 수사를 해도 기소를 안 하는 거죠. 이제 그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례도 그래요. 그게 고발 사주의 결정적인 그 증거도 확보가 됐고 이게 수사를 하면 당연히 기소돼야 될 건데 그냥 불기소 덮어버립니다.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로 가고 또 아예 수사 시작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덮을 수가 있어요. 이게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진 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탈탈 압수수색을 통해서 탈탈 털어서 뭐라도 엮을 수가 있고 그래도 뭐가 안 나와도 죄가 있다라고 계속 언론 플레이하면서 낙인을 찍어놓으면 결국은 그 사람 인생은 망가져요. 그래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의 경우는 아주 치명상을 입게 되는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 검찰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는 기득권 카르텔들이
이 검찰 권력을 안 놓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검찰 개혁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과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검찰 개혁을 하는 것만이 이제 마지막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어떤 성벽을 무너뜨리는 예, 정확한 표현이네요. 예, 그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로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